왜 난 엄마 아빠랑 안 닮았지? 날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데. 뭐 중국도 똑같이 합니다. 무구 거망 옥하무제 전하 걸주가 되시렵니까? 조선의 수양대군 세조 그 유명한 봉신년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의 뿌리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 그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왜 난 엄마 아빠랑 안 닮았지? 옆집 삼촌이 그러는데 날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데 그게 맞나? 그런데 이런 고민은 집단적으로 역사적으로도 합니다. 우리나라 한민족이 고민한 그 결과물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 신화잖아요. 뭐 중국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누구일까? 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화에서 국가로 진화하는 단계에서 등장하는 건국신화, 창조신화, 삼황오제, 그리고 하상주 등등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의 프롤로그 같은 시기죠. 지구의 마지막 비행하기가 1만 년 전쯤 끝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8천년경부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중국에서도 신석기 문화를 꽃피웁니다. 그렇게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할랑말랑 하는데 후대의 중국 사람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 신화가 바로 반고 신화고요. 그리고 건국 신화가 바로 삼황오제 신화입니다. 반고 신화는 땅과 하늘을 만든 반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이아 여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황오제로 넘어갈게요. 무협지에서 보면 삼황오제가 많이 나옵니다. 묵향 같은 데서도 무구 거망, 옥하무제, 수라도제 등등 많이 나오는데 무림의 강자 8명을 이렇게 부르곤 하죠. 이 말은 원래 중국의 건국 신화에서 따온 겁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삼황오제. 여기서 삼황오제에 대해서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도 결국에는 창조신 같은 거예요. 보키시, 신동시, 여와시, 황제, 정곡, 제욱 등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헤라, 아폴론, 아테나 등등처럼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문화를 알려준 그런 신들입니다. 중국의 초기 나라들은요, 이 삼황오제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시조라고 부릅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도요, 우리는 먼 옛날 트로이의 영웅이 이탈리아 반도로 건너오면서 시작됐다라고 자신들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주장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다고 이 8명이 다 통일되어 있지도 않아요. 후대에 만들어진 거라서 기록에 따라서 각자 말하는 8명이 정하는 게 다 달라요. 심지어 더 오래됐다는 이야기가 더 나중에 나와요. 무슨 소리냐? 삼황오제 중에 오제 이야기는 춘추시대 말에 나오고요. 삼황오제 중에 삼황 이야기는 오히려 더 뒤인 전국시대 말에 나와요. 심지어 반고 신화는요, 삼국지 시대에 나와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삼황오제에서는 마지막 2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입니다. 동양에서 최고의 이상적인 임금으로 불리는 두 임금입니다. 요순시대는 흔히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심지어 요임금은 자기의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덕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양보했다는 훈훈한 미담까지 전해지는 두 분입니다. 순임금도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치수, 그러니까 무를 다스리는 데 성공한 우임금, 우왕한테 선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왕의 자식들이 세습왕조를 그냥 만들어버려요. 바로 그 왕조가 신화 속의, 전설 속의 나라 하나랍니다. 왜 신화 속의, 전설 속의 나라라고 하냐? 지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정말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 역사적으로 제대로 증명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일각에서는 황하 유역의 신석기 중후기 문화인 이리두 문화를 하나라의 증거라고도 합니다. 하나라 다음 나라인 상나라도 원래는 신화 속의, 전설 속의 나라로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상나라의 갑골문자라든지 상나라의 유적지가 발견이 되면서 상나라가 진짜 있었구나 라고 증명이 된 거죠. 원래 중국의 고대 국가 삼형제를 하은주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참 예쁘죠. 그런데 최근에는 하상주라고 부릅니다. 왜 은나라가 갑자기 상나라가 됐느냐? 은이라는 말은 원래 상나라의 도읍, 그 중심지인 은허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나라를 무너뜨린 주나라가 은허에 있던 놈들이라고 부르면서 후대에도 자연스럽게 은나라라고 불리게 된 거죠. 실제로 상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은나라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서울나라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장사하는 사람들인 상인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바로 이 상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한자가 같습니다. 상나라 사람, 장사하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가 상나라의 후예들을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내쫓았습니다. 고향을 잃고 떠돌던 상나라의 후손들은 지역마다 생산되고 소비되는 물건들이 다른 걸 발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교환하고 조달하는 일을 했대요. 바로 이 때문에 상나라 사람들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하상조에 대해서 아는 척 하려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처음과 끝, 뭐라고요? 처음과 끝, 각 나라의 초대 왕과 마지막 왕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왕 같은 경우는요, 멸망 파트너랑 같이 외워주면 좋아요. 하나라의 첫 번째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왕이라고 했죠. 마지막 왕은 걸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걸왕과 함께 나라를 망쳤다는 걸왕의 망국 파트너는 매희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왕과 걸왕, 매희, 우왕, 거렁뱅이 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상나라의 첫 번째 왕은 탕왕이라고 합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이라고 하고요. 주왕의 망국 파트너는 달기입니다. 주왕과 달기가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술연못과 고기숲이 그 유명한 주지웅임입니다. 탕왕과 주왕딸기, 주왕딸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 그리고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 이 둘을 묶어서 걸주라고 묶는데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라를 망친 폭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극에서 전하 걸주가 되시렵니까 하면 걸주가 뭐냐면 하고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요순시대의 반대말을 걸주시대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더, 상나라의 멸망 이유입니다.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의 폭정 때문에 멸망했다는 권선징악스러운 어떤 교훈으로 이야기가 끝나곤 하는데요, 역사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유로 지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나라의 인신공양 풍습입니다. 사람의 몸을 제사 때의 제물로 바치는 걸 우리는 인신공양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당시는 아직 도시국가 체제였는데요, 상나라가 다른 지역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인신공양의 제물로 사용을 하면서 주변 지역들의 반발을 사고 결국 주나라가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썰은요, 상나라가 동쪽 항하 중하류로 더 진출을 하려고 하자 서쪽에 있었던 주나라 등등의 세력이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멸망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건 주나라 무왕입니다. 그런데 주나라는요, 건국 3부자가 유명합니다. 우선 무왕의 아버지는 주나라 문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자기 아버지를 문왕이라고 높여줬대요. 주 문왕은요, 상나라의 수도 동쪽을 다스렸는데 성군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늙은 낚시꾼 강태공을 주나라의 재상으로 등용한 것도 유명하죠. 강태공, 태공망, 강자, 강상, 여상 다 동일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문왕의 아들인 주무왕이 강태공과 함께 상나라 주왕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이걸 비유해서 신화처럼 만든 소설이 그 유명한 봉신년입니다. 만화책,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등 이것저것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만화책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주무왕의 동생인 주문공, 주공단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무왕을 도와서 주나라 건국에 공을 세우는데 형이 죽고 어린 조카인 주나라 성왕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위를 빼앗지도 않고 정말 잘 돌봐줍니다. 이게 비공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조선의 수양대군 세조와는 완전 반대죠. 그래서 동양사에서는 올바른 섭정의 대명사, 올바른 왕조, 올바른 신하의 상징이 바로 주공단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죠. 방고가 하늘을 열고 사망오제가 인간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요임금과 순임금이 태평성대를 열고 우임금부터 왕조가 들어섰다는 중국의 건국 신화. 갑골문자를 만들었지만 망하고 장사꾼이 된 상나라, 그리고 문왕, 무왕,
주공단 3부자가 세운 주나라 정리 끝.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밌는 내용도 아니었죠.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편이 나올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